네, 안녕하세요.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D-웨이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D-웨이브를 비롯해서 5개 양자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D-웨이브가 어제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D-웨이브 보시면 어제도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고가는 12%까지 올라갔고요. 그 전날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딱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날도 상승을 해서 아주 폭발적인 움직임. 뭐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가 아주 잘 나왔죠. 그래서 인제 전고점 11.95 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그 언저리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멤버십에서도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5월 8일 날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딱 이틀 이 거래일 만에 35%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요. 그래서 멤버십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빈훗하고 디웨이브인데 에 여기 바뀌었네요. 디웨이브 쪽에서 한 17% 정도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로빈훗에서 2.5% 수익이 나 가지고 한 평균 10% 정도의 수익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아마 이날 그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매수 밴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시장가로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아마 한 그때도 20% 30% 정도 상승을 했던 그때 $8 중반 후반 고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서 인제 추천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프리장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인제 자신감 있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장에 튀는 종목 중 본장에서도 가는 종목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강력한 재료가 되겠죠.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랑 재료 없이 그냥 뜬금없이 프리장에서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거를 인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D-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이 500% 이상 증가를 했다. 그리고 컨센서스보다도 예 50%가 더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인제 확신을 갖고 들어가셔도 된다. 오히려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면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세 초입이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죠. 1 번이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라면 2 번이 인제 순수한 기술적 분석의 영역이죠. 차트 보시면 어 양자 5개 주가 다 비슷합니다, 차트가. 다 비슷하긴 한데 인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간헐적인 시세가 나긴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임은 없었죠. 하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움직임이고 이평선 위로 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마침 인제 강력한 재료가 튀어나온 거고요. 그래서 인제 시세가 한 번씩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시세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여기서 인제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인제 젠슨왕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하락을 해서 한참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였죠. 그래서 1월 7 일부터 다시 또 재시세가 날 때까지 3월 13일 두 달이 넘게 걸렸죠. 하지만 여기 2차 시세가 났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한 달 정도 뒤에는 다시 또 시세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단기 수급 컨센서스라는 건데 지금 이 거래대금 상위권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요. 전부 다 덩치가 큰 종목들이에요. 뭐 1,000조 이상 가는 메가톤급 주식들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100조 단위죠. 100조 단위. 근데 여기서 인제 주목할 거는 D-웨이브 퀀텀이 시총이 한 4-5조 정도 되는데 4조 정도 되는데 D-웨이브가 껴있다는 거죠. 그래서 덩치는 훨씬 작지만은 거래 대금으로 비벼 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수급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폭발적인 수급에서 시세가 난다라는 거는 진리죠. 그래서 인제 단기 수급 컨센서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짧게는 하루에서 한 일 주일 정도는 가장 강력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 보시면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사입니다. 디에이브 퀀텀이 역사적 분기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 년에 매출 1.7억 달러에 도전한다. 그래서 기술 혁신과 대형 고객사 확보, 그다음에 상용화 가속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양자 컴퓨팅 산업에 새로운 성장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평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총은 아이온큐가 가장 높지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디웨이브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양자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도대체 상용화가 언제 되냐, 그리고 언제 흑자 전환을 하느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현재 어떤 디웨이브의 움직임들이 상용화 가속화 전략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줬을 때,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잘 던지지 않아요. 던지지 않고 계속 모으게 된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이제 위에서 차익 실현한다고 던진다고 해도 그걸 싹 다 잡아먹고 올리기 때문에 무서운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번 이제 1분기 매출 급증의 원인은 이유는 독일 율리히 슈퍼컴퓨팅 센터에 최신 양자 컴퓨팅 시스템 어드밴티지를 공급한 대형 계약이 주요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한두 개 더 터지게 된다면은 2분기에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단일 고객사 매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디에이브가 보유한 4,800 큐비트 이상의 강력한 양자 프로세서 기술력과 글로벌 신뢰도를 입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립 서비스와 하이브리드 솔버 등 소프트웨어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투 트랙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실질적 상용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2B 이제 요쪽으로 계속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 총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순손실이 540만 달러로 감소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순손실이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억 원, 100억 원 이상 항상 이렇게 손실이 나다가 분기 손실이 나다가 이번에 54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억, 8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는 이제 거의 뭐 200억이 넘었었죠. 마이너스가. 그거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고마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IT 업계에서는 필수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금 보유고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3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건데 하나로 4,500억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요런 이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R&D나 글로벌 시장 확장에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을 쏟을 수 있다.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에브뿐만 아니라 모든 양자 관련주에 관심이 흑전이죠, 흑전. 그래서 흑전 시기가 앞당겨진다. 빨리 앞당겨질수록 주가는 빠르게 성장을 할 텐데 중장기적으로 목표는 100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달러가 되더라도 40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장에서 40조 원이면 굉장히 큰 주식이지만 미장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장에 지금 상장이 돼 있고 흑자가 된다면, 그리고 이제 양자의 어떤 미래 요런 걸 생각을 해 본다면은 투자자들이 요 정도는 납득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삼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웨이브는 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만약에 인제 디웨이브의 바통을 이어서 또 인제 촉발할 수 있는 주식이 뭐가 있겠느냐. 그 이등주는 누가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5월 7 일에서 5월 9 일까지 단 이틀 만에 양자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과거 같으면은 섹터 전체가 비슷한 상승률로 올라갔다면은 지금 뭔가 좀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률의 어떤 편차를 보시면은 1 위랑 5 위의 차이가 거의 6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인제는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느냐, 요런 모습이고, 그 주인공은 디웨이브죠. 그럼 디웨이브의 뒤를 이어서 누가 뒤따라갈 것이냐, 요걸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장 높았던 거는 이제 디웨이브인데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앞으로도 뭐 견조한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급락을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방으로 한다든지 요런 거는 잘 없을 것 같고,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횡보하면서 천천히 또 올라가는 엘로드형 형태, 고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하방 경직성입니다.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자릿수를 회복을 했는데, 이게 한 자릿수가 되면은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6 밑으로 이제 뭐 $8, $7 까지는 잘 안 떨어질 것이다. 오히려 떨어진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매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상승률을 보였던 주식은 이제 퀀텀 컴퓨터인데요. 퀀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뭐 횡보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떨어졌을 때 젠스당 사태 때 떨어졌을 때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4분의 1, 5분의 1 까지도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 상태에서 인제 여기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인제 120 선을 넘어가려고 터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아직 넘어가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보를 오래 한 만큼 에너지는 지금 많이 응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가벼워요. 그래서 뭐 11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 D웨이브의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세가 난다면은 폭발적인 시세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고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매출이 발생을 하기만 한다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무서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은 리게티 컴퓨팅인데요. 14%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게 현재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인제 소리 소문 없이 이평선을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AV 퀀텀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안착을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잘 슈팅의 준비가 잘 돼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는 이제 "순손실 줄이기 싸움이다."라는 건데요. 리게팅 보시면은 인제 시총이 D웨이브랑 비슷해요. 그리고 인제 매출이나 순손실 측면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양사 D웨이브랑 리게티가 누가 더 올해 안에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인제 시총 2위 싸움은 여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거기서 인제 누가 더 빠르게 더 그 주도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온큐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랑 현재 디웨이브 리게티의 차이는 한 2배 정도 시총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 면에서는 이 두 종목이 제일 좋다. 그래서 디웨이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리게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이온큐인데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요 세 종목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갈수록 지금 시총이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틀 동안 7%가 오르긴 했는데요. 아무리 그 가이던스가 유지가 된다면 1 위를 수성한다라고 써 놨는데 한번 요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측면에서는 뭐 나머지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단기 순이익, 순손실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인제 순손실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인제 양자 전체판에서 아이온큐가 뭔가 좀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뭐 뚜렷한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단지 인제 문제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어떤 디웨이브 같은 그런 임팩트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총 유지는 되고는 있지만은 폭발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답보 상태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밴드를 아마 벗어나게 된다면은 어 시총 1 위를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이던스대로 간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또 상당히 떨어지거나 순손실이 누적이 되거나 한다면은 인제는 상용화 싸움으로 접어들었는데 수익성이 떨어진다 하면은 인제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시스크인데 뭐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았고 거의 원상 복구가 돼 버린 상태고 시총 보시면 뭐 가장 가볍죠. 가장 가벼워서 어 D웨이브의 10분의 1, 10분의 1이 좀 못 돼요. 10분의 1쯤 못 돼서 가벼우니까 잘 갈 것 같지만은 또 의외로 좀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할 거는 일정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퀀텀 컴퓨터에 비해서 시총은 낮지만 시스크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아무런 지금 소식이 없지만은 $2 대 초반에서는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슈팅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인제 어떤 바탕 기반이 되는 거는 매출이거든요. 일정한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젠슨왕 사태 이전에는 아이온큐랑 같이 거의 뭐 쌍두마차였죠. 실스크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현재로서는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없지만은 아마 가장 늦게 큰 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 1년 뒤에는 의외로 큰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 어떤 논의를 할 때도 가장 뒷전에 밀려 있지만은 수익이 아마 좀 빠르게 날 수도 있을 것이다. 요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잠수 중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요. 실스크 같은 주식은 '오랫동안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요 정도에서 인제 물려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드리고 한 3-4 개월 뒤서부터 시동을 걸어도 매수 시동을 걸어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DAV의 폭발적인 시세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여 드렸고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양자 컴퓨터 시장은 장기적인 미래가 밝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인제 단타로만 접근 안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